당장 차 세워요. 죽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리라고요.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진우. 그 옆에서 박 기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진우의 뺨을 때리면서 이 폐차장 거지 새끼가 어디서 감히 회장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남들은 소음이라 부르는 그 소리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살인 예고를 말이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19살 소년의 귀가 대한민국 서열 1위의 운명을 바꾸기까지 멸시와 천대를 견뎌낸 끝에 찾아온 짜릿한 역전극. 회장님, 이제 차들이 웃고 있네요. 대기업 회장의 차가 고장난 척 조작된 것을 발견. 이를 방해하려는 운전기사의 음모로 청년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지만 극적인 반전으로 회장을 구하는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쓸모 없어진 것들이 모여드는 곳, 경기도 외곽의 한 거대한 폐차장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추억이었을 자동차들이 이곳에선 그저 차가운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리죠. 하지만 이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비명을 듣는 소년이 있습니다. 기다려봐. 너 지금 여기가 아픈 게 아니잖아. 4번 밸브가 아니라 흡기 다기관 쪽이 떨리고 있어. 폐차장 주인 멀리서 소리치며 야, 이진우, 너 거기서 또 신선 노름하냐? 점심시간 다 됐어, 임마. 진우 눈을 번쩍 뜨며 아저씨, 이 차요 폐차하지 마세요. 실린더 헤드 가스켓만 갈면 10년은 더 타겠는데요? 폐차장 주인 혀를 차며 에라이, 이 멍청아 장사꾼이 팔 생각을 해야지 고칠 생각을 해? 넌 그 귀가 보배긴 한데 너무 착해서 탈이야. 얼른 씻고 밥이나 먹어.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였죠. 성진그룹의 강한석 회장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지름길을 택했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회장의 검은 리무진이 멈춰선 곳은 바로 진우가 있는 폐차장 정문 앞이었습니다. 박 기사 무전기를 치며 아, 상무님. 네, 계획대로. 아니, 차가 생각보다 빨리 반응을 합니다. 네, 여기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우 심각하게 저 차 소리가 이상해. 비에 젖은 타이어 소리가 아니야. 금속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박 기사는 본닛을 열고 무언가 조작하는 듯 보였지만 진우의 귀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차 내부에서 들려오는 그 기괴한 박동 소리. 그것은 고장이 아니라 살인 예고였습니다. 진우 박 기사에게 다가가며 저기요. 그 차 지금 출발하면 안 돼요. 박 기사 깜짝 놀라며 뭐야? 웬 거지 같은 놈이. 저리 안 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브레이크 쪽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나요. 이건 단순 과열이 아니라 오일 라인이 조작된 소리라고요. 조금만 더 가면 브레이크가 아예 안 잡힐 거예요. 박 기사 눈빛이 흔들리며 이 새끼가 어디서 헛소리야? 너 뭐야? 경쟁사에서 보낸 놈이야? 경비 없어?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위험 있는 모습의 강 회장이 나타난다. 무슨 일인가? 박 기사?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아, 회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네 미친 소년이 구걸을 하러 온 모양입니다. 곧 출발하겠습니다. 박 기사는 진우를 거칠게 밀치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한다면 잠시 후 저 노신사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진우가 필사적으로 일어나 리무진 본닛 위로 달려든다. 손가락으로 젖은 먼지와 기름때가 섞인 본닛 위에
글씨를 적는다. 회장님, 제발 이 글을 보세요. 제발요. 과거 12년 전, 비 내리는 밤 차가운 빗소리, 어린아이의 거친 숨소리. 진우에게 빗소리는 설렘이 아닌 공포의 기억입니다. 7살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님이 진우를 낡은 공터에 남겨두고 떠나던 날도 오늘처럼 지독한 비가 내렸거든요. 멀어져가는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 어린 진우 울먹이며 엄마, 아빠, 금방 온다고 했잖아. 멀어지는 트럭, 털털털거리는 불규칙한 엔진음이 진우의 귓가에 박힌다. 멀어지는 트럭의 엔진 소리, 낡은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소리. 진우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는 기억나지 않아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던 그 차의 비정한 소리만큼은 뇌리에 문신처럼 새겨졌죠. 아이들의 웃음소리 뒤로 들리는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 고아원에서도 진우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할 때 진우는 담장 너머 폐차장에서 들려오는 기계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대 초반의 진우가 폐차장 구석에서 버려진 라디오와 시계를 분해하고 있다. 고아원 원장 한심하다는 듯 진우야, 또 기계랑 속삭이고 있니? 사람하고 말을 해야지. 쇳덩이가 밥을 먹여주니? 진우 무표정하게 시계를 귀에 대며 원장님, 이 시계요. 태엽이 맺힌 게 아니라 기름이 말라서 안 가는 거예요. 얜 지금 목이 마르다고 울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우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진우에게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사람은 사랑한다 말하고 떠나버리지만 기계는 정직했습니다. 닦아주면 빛이 났고 고쳐주면 다시 힘차게 박동했으니까요. 폐차장에 정착하던 날 거칠게 돌아가는 대형 파쇄기 소리. 15살 고아원을 나와갈 곳 없던 진우를 걷어준 건 지금의 폐차장 주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해 고철값에 팔려온 외제차 엔진을 진우가 단지 소리만 듣고 3분 만에 살려냈을 때 주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신이 내린 귀를 가졌다는 것을요. 폐차장 주인 놀라며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진우 기름때 묻은 손을 닦으며 그냥요. 여기가 제일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길래 살살 만져줬더니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이 기계의 비명은 들을 수 있었지만 사람의 진심은 들을 줄 몰랐던 소년. 그 소년이 오늘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회장차는 급출발하고 진우는 빗속에 남겨진다. 강 회장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소년을 보다가 본닛에 적힌 글자를 발견한다. 브레이크, 10km, 터짐. 박 기사, 차 세워. 박 기사 회장님, 약속 시간에 늦으십니다. 저런 애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강 회장 단호하게 세우라고 했다. 차를 세우고 확인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브레이크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호스에는 정교하게 칼집이 나 있었습니다. 박 기사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죠. 강 회장은 빗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소년의 맑은 눈을 떠올렸습니다. 박 기사, 자네는 여기 남아서 견인차 기다려. 난 택시를 타고 가겠네. 그리고 박 기사. 네, 회장님. 강 회장 폐차장 쪽을 돌아보며 저 아이 다시 찾아내. 내 목숨을 구한 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확인해야겠어. 폐차장 처마 밑에서 비에 젖은 채 떨고 있는 진우. 하지만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리무진의 멈춤 소리가 안도의 박동으로 들려온다. 기름때 묻은 19소년의 손가락이 적어내린 문장 하나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을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지 말입니다. 강 회장의 대저택 지하에는 성진그룹의 역사가 담긴 거대한 전용 차고지가 있습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차들이 박물관처럼 진열된 그곳에 진우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기름 냄새와 매연이 가득한 폐차장에서 온 진우에게 이곳은 지나치게 깨끗하고 차가운 공간이었죠.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진우 앞에 박 기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섰습니다. 회장님이 노망이 드셨나? 어디서 기름쟁이 꼬마를 데려와? 여기 차 한 대 값이 내가 평생 만진 쓰레기차 수천 대 값이야.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구경이나 하다가 꺼져라. 박 기사의 멸시 어린 말에도 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고 안을 가득 채운 화려한 차들이 내뿜는 미세한 진동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시동도 걸리지 않은 정적 속에서 진우의 귀에는 차들이 보내는 SOS 신호가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홀린 듯 회장이 가장 아끼는 리무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체에 가만히 귀를 갖다 댔습니다. 이 소리 이상해요. 엔진 가스켓 쪽이 아니라 연료 펌프 내부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나요. 박 기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건 보통의 정비사라면 엔진을 통째로 뜯어내기 전까진 절대 알 수 없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소리는 박 기사가 강 상무의 지시를 받아 설치한 미세 압력 조절기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연료를 차단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트랩이었죠. 진우는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정확히 그 위치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에요. 누군가 일부러 배선을 꼬아놨어요. 당황한 박 기사가 진우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히 회장님 차를 함부로 만져. 당장 안 나와? 하지만 이미 소동을 듣고 내려온 강 회장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지목한 곳에서 정말로 검은 테이프로 말린 이물질이 발견되자 박 기사는 등 줄기에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천재성이 드러날수록 강 상무와 박 기사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먼저 죽어. 강 상무의 차가운 명령에 박 기사는 가장 비열한 덫을 놓습니다. 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 기사는 진우의 낡은 배낭 안에 회장의 비밀 장부가 담긴 USB와 경쟁사 명함, 가리고 현금 다발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에는 경찰과 보안팀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의 신뢰를 얻어 기세등등하던 진우의 가방이 탈탈 털렸고 조작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기사는 미리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 녀석이 밤마다 차고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회장님 동선을 넘기는 거려. 강 회장의 실망감은 분노보다 컸습니다. 기계의 소리는 정직해도 사람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회장의 차가운 한마디에 진우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이미 모든 정황은 진우를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진우의 귓가에 박 기사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꼬마야, 세상은 소리가 아니라 돈으로 돌아가는 거야. 차디찬 유치장의 쇠창살 안 진우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계보다 복잡해서 진심을 보여주려 할수록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죠. 취조실의 강한 조명 아래서 경찰들은 진우를 범죄자로 확정짓고 몰아세웠습니다. 19살짜리가 폐차장에서 배운 기술로 회장님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해? 배우가 누구야?
경찰의 고함보다 진우를 더 아프게 한 건 자신을 믿어주었던 강 회장의 차가운 등돌림이었습니다. 그 시각 박 기사는 회장의 저택에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사라진 차고지에서 그는 강 상무와 함께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죠.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습니다. 시연의 당일 속도가 120km에 도달하는 순간 엔진 제어 장치가 과열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자율주행 오류로 기록될 테니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겁니다. 박 기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기름 냄새 가득한 차고지에 불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유치장 천장에 매달린 낡은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성진그룹 자율주행 1호차 대국민 시연회 생중계. 화면 속에는 수많은 기자와 인파에 둘러싸인 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신형 차량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TV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 속 리무진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찰나 진우의 예민한 귀가 번뜩였습니다.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그 소리 키틱하는 아주 미세하고 날카로운 고주파음. 그것은 기계가 내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소프트웨어를 뒤틀어 엔진을 폭주시킬 때 나는 금속의 단명이었습니다. 안 돼, 저 차. 지금 가면 안 돼요. 회장님, 내려야 해요. 진우는 미친 듯이 창살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봐요. 저 차 터진단 말이에요. 당장 멈춰야 한다고요. 하지만 경찰들은 저 녀석이 드디어 미쳤나 보군이라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진우의 경고를 뒤로 한 채 강 회장이 탄 차량은 고속도로 진입로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속도계가 80, 90, 100을 향해 치솟을수록 엔진 내부의 마찰열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박 기사는 시연회장 한편에서 태블릿 PC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눈으로 회장의 차를 쫓고 있었습니다. 10km만 더 가면 모든 게 끝이다. 박 기사가 엔터키를 누르려는 순간 유치장에서 진우는 손톱이 깨지도록 벽바닥을 긁으며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오직 진우만이 그 거대한 쇳덩이가 내뱉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5분. 강 회장의 목숨과 성진그룹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진우는 폐차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형사의 도움으로 유치장에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형사 역시 진우가 벽면에 손톱으로 긁어써 내려간 차량 이상 분석표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것이죠. 진우는 경찰서 주차장에 있던 낡은 순찰차 대신 길가에 세워진 폐차 직전의 정비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부탁이야, 한 번만 더 힘을 내줘. 진우는 트럭의 낡은 엔진 소리를 듣고 정확한 타이밍에 기어를 변속하며 고속도로로 질주했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오는 엔진을 달래가며 진우는 강 회장이 탄 리무진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선 강 상무의 지시를 받은 경호팀의 검은 세단들이 진우를 들이받으며 진로를 방해했지만 진우는 오직 리무진의 배기음 하나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비명을 넘어 파열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의 속도계가 120km를 찍는 순간 박 기사의 태블릿에는 폭발 준비 완료를 알리는 붉은 등이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리무진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당장 수동 모드로 전환하세요. 냉각수 밸브가 해킹당했습니다. 소음과 바람 때문에 목소리가 닿지 않자 진우는 트럭을 리무진 옆에 바짝 붙인 뒤 자신의 트럭 본닛을 리무진의 옆면에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충격과 함께 강 회장이 창밖을 보았고
그곳엔 피투성이가 된 채 처절하게 수신호를 보내는 진우가 있었습니다. RPM을 보지 말고 온도를 보세요. 조수석 밑에 진동을 느끼세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발밑에서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진우의 외침을 믿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강제로 종료하는 비상 레버를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끼익! 비명을 지르며 리무진이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섰습니다. 차가 멈춤과 동시에 엔진룸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간발의 차로 탈출한 강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이 진우는 트럭에서 내려 박 기사가 숨어있던 통제소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만해. 내가 망가뜨린 기계들이 다 증언하고 있어. 진우는 박 기사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형사들에게 박 기사가 조작했던 해킹 로그와 자신이 들었던 엔진의 이상 주파수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상무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 차를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진우의 연락을 받고 고속도로 입구를 막아선 폐차장 동료들의 견인차 부대에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사건 직후 성진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상무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미친 청년의 자작극이라 주장했지만 강 회장은 직접 단상에 올라 진우가 유치장에서 손톱으로 기록한 살인 예고 분석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우가 사고 직전 박 기사의 태블릿에서 청각적으로 잡아낸 해킹 주파수 복원 데이터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상무와 박 기사가 나눈 은밀한 공모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 복원 파일까지 공개되자 기고만장하던 강상무는 그 자리에서 검찰에 압송되었습니다. 그를 따르며 진우를 멸시했던 중역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죠. 진우를 폐차장 거지라 부르며 유치장에 가뒀던 경찰서장 역시 직위 해제되어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무시했던 자들이 치른 처절한 대가였습니다. 며칠 뒤 진우는 다시 그 폐차장을 찾았습니다. 자신을 거둬주었던 폐차장 주인 아저씨와 동료들을 잊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엔 낡은 정비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직접 선물한 최첨단 이동 정비 차량을 몰고 나타난 진우를 보며 동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진우에게 성진그룹 역사상 최연소 기술 고문 직함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진우가 자란 폐차장 부지를 사들여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자동차 명장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을 부끄러워하던 진우에게 이제 그 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손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숨어듣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고개를 들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우는 성진자동차 본사 1층에 마련된 특별검수실에서 근무합니다. 대한민국에 출시되는 모든 신차는 진우의 귀를 거쳐야만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진우 씨, 이 차 소리 어때요? 연구원들의 물음에 진우는 가만히 눈을 감고 본닛에 손을 올립니다. 좋네요. 아주 정직하게 뛰고 있어요. 진우의 말 한마디에 수억 장의 품질 보증서보다 더 큰 신뢰가 담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폐차장 소년이 아닌 자동차의 심장술사라 부릅니다.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소음 속에 묻혀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그 대답을 들려준다는 것을요. 기름 냄새 가득한 손으로 세상을 닦아낸 소년, 진우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가슴 속에 가장 맑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진심을 외면한다고 느껴질 때 오늘 진우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낮은 곳의 소리가 가장 높은 곳의 운명을 바꿨듯 여러분의 정직한 땀방울도 언젠가는 기적 같은 화음으로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